여러분, 정규직 말이죠. 예전에는 대기업이던 공기업이던 누가 봐도 좋은 직장에 정규직이 되면 인생이 어느 정도 풀리고 안정되는 줄 알았잖아요.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고 돈 모아서 결혼하고 집도 사고. 근데 요즘은 이 루트가 거의 박살나고 있어요. 거기다 취업시장 자체도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채는 줄고 수시 채용이 늘었죠. 이제는 신입한테도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중고신입. 들어보셨죠? 여기에 AI까지 실무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입이 처음 맡던 일들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 좀 들어가고 싶은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요즘 청년들이 취업시장 앞에서 멈춰버리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로 소위 말하는 쉬었음 청년, 이들이 왜 늘어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쉬었음 청년, 이 얘기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그냥 일하기 싫은 거 아니야? 눈 좀 낮춰서 중소기업이라도 가면 되지. 근데 막상 요즘 취업시장을 보면 이걸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눈을 좀 낮춰도 막상 오래 다닐 만한 회사는 잘 안 보이고 뭐 이것저것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면 어느 순간 그냥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길어지면 통계에서는 이 사람들을 쉬었음 청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만 도는 얘기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나라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 청년층의 부가조사를 보면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 고용률은 46.2%였습니다. 둘 다 2024년 5월보다 떨어진 수치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2026년에 낸 이슈노트에서는 미취업 기간이 1년 더 길어질 때마다 쉬었음 상태가 될 확률은 4%포인트 올라가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내려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통계적인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멈춰버리면 다시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게 공백기가 되고, 그러다가 후에 이제 어딘가에 지원했을 때는 그 공백기가 또 한 번 발목을 잡는 거죠. 문제는 쉬는 청년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멈추게 되면 다시 취업시장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한참 취업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도 지옥이었어요. 토익 봐야 되지, 뭐 인턴 해야 되지, 인적성 보고 면접까지. 그때도 그냥 할 게 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랑은 그 지옥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건 보였거든요. 물론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근데 최소한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신입은 그래도 신입으로 뽑는다. 근데 지금은요? 신입을 뽑는다고 써놓고 막상 회사에서 원하는 건 신입이 아니잖아요? 신입 공고인데 조건은 경력직 같아요. 실제 공고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경력은 신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대사항을 보면 이미 뭔가 해본 경험을 요구합니다. 인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뭐 특정 프로그램 툴 사용 경험, 거기다 요즘은 생성형 AI 활용 경험까지 붙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만 봐도 요즘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 보일 거예요. 완전한 신입이 아니라 뭐라도 조금 해본 사람, 이걸 바로 중고신입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신입 월급으로 경력자를 찾는 구조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무 경험 있는 분 우대합니다. 근데 신입이면 그 실무 경험을 어디서 만드나요? 물론 회사도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을 뽑는데 돈도 많이 들고 뽑아서 가르쳤는데 금방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배울 사람보다 바로 일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공채는 줄고 수시 채용은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사람을 먼저 뽑고 일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바로바로 일에 투입할 사람을 찾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로 삼성 뉴스룸에 올라온 2026년 상반기 공채 자료를 보면 삼성은 아직 공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이 공채를 한다는 사실보다 예전처럼 대기업들이 다 같이 공채로 신입을 크게 뽑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입을 뽑아서 키우는 구조가 강했다면 지금은 수시 채용, 직무별 채용, 경력직을 선호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I까지 들어오면서 신입들이 회사에서 배우면서 하던 일들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AI가 모든 신입을 없앤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죠. 하지만 신입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이 눈이 높은 거 아니냐. 중소기업은 사람 못 구한다는데 대기업, 공기업 뭐 이런 데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뭐 탄탄한 중견기업들 위주로 준비하는 이유가 단순히 눈이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곳, 나중에 이직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 다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는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코레일 2026년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평균 경쟁률은 19.3대 1이었습니다.
사무 영업은 61.2대 1, 사무 영업 IT는 154.1대 1까지 나왔어요. 안정적이고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요즘 사람들 눈이 높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그렇다고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고민이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회사마다 편차가 심해요. 어떤 곳은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곳은 내가 하게 될 일이 경력으로 남을지조차 애매한 거죠. 또 급여는 괜찮은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나중에 이직할 때 이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면 일단 눈 낮춰서 가면 되잖아.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눈을 낮추는 게 아니라 돌아갈 길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이 알아서 버티고 해결하라는 식으로만 가면 안 되죠. 기업이 계속 중고 신입만 찾으면 진짜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만들죠? 경력직을 원한다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첫 1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 필요하니까 뽑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왜 뽑는지, 어떤 일을 맡길 건지, 어떤 사람을 키울 건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채용부터 시작하면 구직자도 힘들고 회사도 계속 실패로 끝나는 채용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찍어둔 채용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아직 중요합니다. 지금도 안정성과 소득 그리고 복지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근데 예전처럼 좋은 직장 정규직 하나로 인생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탄탄한 정규직이라는 게 일종의 티켓 같았죠. 일단 들어가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티켓? 근데 지금은 그 티켓을 손에 쥐어도 목적지가 잘 안 보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나 좀 붙여만 줘라.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이 얘기 안에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념 섞인 막막함이 들어있습니다. 정규직의 몰락,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인생 루트의 몰락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그냥 보는 눈이 높아서 그래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채용 시장에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다뤄볼 생각이니까 괜찮으셨다면 구독해 두셨다가 다음 영상도 같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